안녕하십니까. 소리의원 신유리 원장입니다. 소아 난청 극복 전략 세우기, 난청 발견에서 수술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인공와우의 핵심 원칙 첫 번째, 난청 아기들의 청력을 쉽게 단정짓지 마라.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의뢰, 리퍼라고 되어 있으면 난청의 가능성이 있거나 선별검사 시점에서 추가적인 청력 검사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리퍼가 나와서 다시 한번 선별검사를 해서 정상이면 좋은데 계속 반복 검사를 해서 패스가 나온 경우에는 결국 검사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 이상 리퍼가 나온 경우에는 확진 검사를 받아야지 계속 선별 검사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선별 검사에서 리퍼를 받고 나면 ABR이라는 뇌파 청력 검사, 확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가 잘 자주면 주파수별대로 하게 되는 ASSR 검사까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BR no response, 뇌파에서 반응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청력이 없다는 의미인가? 이 생후 9개월 된 아기의 검사를 보면은요, ABR no response 무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90dB이라는 굉장히 큰 소리를 줬을 때 이제 뇌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잘 듣고 있는데 내지는 소리에 반응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하지만 이제 의사들이 이 아기는 전혀 들을 수 없으니 돌쯤 돼서 양쪽 귀 동시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자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뇌파 검사, 객관적인 청력 검사로 아기들의 실제 청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가장 정확하게 청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기에게 실제 소리를 들려주고 듣는지 못 듣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기들이 소리가 들린다고 뭐 자발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거를 청능 훈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들이 소리가 나면 보이는 행동들, 눈을 깜빡인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본다거나 우유를 먹다가 멈추는 것, 이런 반응들로 확인하는 행동 청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숙련된 청각사, 그리고 언어치료사, 음악치료사가 부모님과 함께 협력해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차례 검사로 신뢰도 있는 청력도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린 아기들을 이런 식으로 청력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3개월간 이런 청능 훈련을 시킨 후에 청력도를 보시면 이 경우의 아기는 보면은 오른쪽이 빨간색이고 왼쪽이 파란색인데요. 저주파 쪽에 상당한 정도의 청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A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난 뒤의 청력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뒤에는 상당히 청력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온 아이들 중에서 ABR 검사상 반응이 없었던 아이들에게서 검사를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특히나 저음역 영역대의 청력들이 96%에서 대부분에서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을 CT, MRI를 찍어봤더니 뇌의 기형이 동반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기형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저음역의 청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저주파에서 특히 잔존 청력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BR에서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 청력이 없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2번째 원칙, 이제 청각 재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136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1개월 안에 청력 검사, 선별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3개월 안에 난청을 진단하고 6개월 안에 청각 재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청각 재활이라는 것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소리, 언어, 음악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6개월 안에라는 말은 6개월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난청이 진단되었을 때 어느 때라도 청각 재활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지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6개월에 꼭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ABR이 무반응, 그러니까 와우 수술할 정도의 난청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 아까 케이스에서도 보셨듯이 실제 잔존 청력이 전혀 없는 아이들은 뇌의 기형을 동반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심도 난청이어도 보청기로 증폭할 수 있는 청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실제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권유 착용하는 경우가 하지만 매우 드물고 인공와우 수술 전 단계로 보험 적용을 위해서 3개월만 형식적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공와우를 결국 할 건데 이 보청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냐? 왜 6개월 전부터 소리를 들려주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뇌 과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태어날 때 400g이었던 뇌의 무게는 돌 전후에 1000g이 됩니다. 뇌세포와 뇌세포 간의 정교한 연결망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면서 고도로 발달하며 첫 12개월 안에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뇌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생후 첫 12개월은 자극이 절대적인 민감한 시기인데요. 이때 신생아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받아서 들을 수 있는 신경 구조를 타고나는데 이 결정적인 시기에 청각적인 자극을 받지 못하면 이 청각적인 영역이 시각 또는 촉각 영역으로 바뀌는 재구조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뜻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제 뭐 환자분들이나 부모님들 중에서 줄기세포를 기다려서 나는 와우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도 꽤 많은데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떤 소리를 받아들인 이 뇌가 이런 식으로 재구조화되게 되면 난청기간이 길어졌을 때 나중에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려주어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의 청각 재활, 사실 조기에 청각 재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를 빨리 하는 것에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 일단 빨리 소리 자극, 언어 음악을 자극을 주어서 청각적인 뇌를 계속 발달시키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소리, 저희가 어쿠스틱 사운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얘기 들으시겠지만 인공와우라는 정기적인 자극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어떤 보완책으로 어쿠스틱 사운드라는 것을 이 시기에 인공와우를 하기 전 시기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극을 잘 받게 되면 나중에 인공와우를 하고 나서도 매핑과 언어 발달에도 효과적인 어떤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런 환자분들이 부모님들이 보청기를 꼈을 때, 안 꼈을 때보다 훨씬 아이가 잘 듣는다. 그러면은 인공와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잔청이 있으면 소리의 증폭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정확한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언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청기를 꼈다고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청력 수치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시기인 만 1세의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들, 저희 병원으로서는 청력 평가, 언어, 음악 평가 등을 통해서 어떤 재활 방법이 좋은지, 인공와우를 할 것인지 보청기를 할 것인지, 인공와우를 하더라도 양쪽에 한꺼번에 할 건지 순차적으로 할 건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생후 1개월, 3개월, 6개월에 선별검사 확진, 이렇게 보청기로 하는 재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그 뒤에 정확한 청력을 알아내는 기간, 그리고 청능 훈련을 하는 기간, 보청기 소리에 노출되는 기간을 거쳐서 결정적인 시기인 만 1세 전후로 해서 평가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청기를 할지 아니면 인공화호를 할지 어느 쪽 귀에 할지 양의를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런 훈련들과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청력 재활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난청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은 수술을 원하지 않은데 의사들은 수술을 강권하는 것 같은 대립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수술 자체, 보청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든 어떤 그런 시기에 있어서도 잘 듣고 정상적인 언어, 말 발달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과정인데 이 고심도 난청을 가진 이제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